안녕하세요. 상상TV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에 발표되어 떠들썩했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매 전세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네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추이가 9.2%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지수보다 저희가 느끼는 체감폭은 더 큽니다. 매수 심리 또한 위축되어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였는데요. 네, 정말로 거래 절벽이 수치로도 체감으로도 실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급매물 빼곤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미분양 확대 또한 우려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성적표들을 보면 조만간 미분양 물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죠. 또한 금리 인상, 소비 위축으로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실적이 올해 상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른데?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거 부동산이 심상치 않은데 이겁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서민 중산층 부담 경과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정책들과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주택 공급 기반에 관련된 건 시행 시공의 입장이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일 떠들썩했던 건 규제 지역 해제이죠. 이미 9월 달에 평택, 안성 등 경기 외곽부터 규제 지역을 해제하여 간을 좀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서울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수정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에 규제 지역은 없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아예 제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주택을 구매해보지 않겠니?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건드려야 하지만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또한 아직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이 DSR 한도가 더욱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LTV가 50%로 통합될 예정이네요. 하지만 역시 DSR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2020년 6월 대거 규제 지역이 지정될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히려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값을 안정화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낙인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정부가 집값 올라갈 곳을 정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오히려 집값이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규제 지역 해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시그널을 그럼 앞으로 여기는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정책들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무순위 청약에 대한 지역 제한을 실행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예정하였습니다. 분양시장이 핫했을 때는 전국에서 무순위 줍줍에 열광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명단 파기 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고 예비 당첨자 수도 50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예비 당첨자들에게 6개월간 전화 돌려서 완판시켜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애 최초자에겐 LTV 80% 완화 및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큰 변화는 없고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 시 취득세 추징 예외 요건이 완화되었네요.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LTV에 추가로 20% 완화 적용을 하고 있었죠. 다만 한도가 있었는데 이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이 대폭 해소된 지금 시점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가 현행 2억이었죠. 이것도 이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LTV, DTI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 자산으로 담보대출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다음은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조정입니다. 1억에서 2억으로 한도를 늘린다고 하네요. 보증 한도 때문에 1억 이하의 전세 물건만 거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원룸에 해당되죠. 특히 요새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전세 대출 보증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죠. 자, 이 보증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나니 1.5룸, 투룸들도 2억 미만의 전세 물건들에 대해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심연화대출 주택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접수를 받고 있죠. 아직은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6억 원 이하면 아직 서울은 해당되는 분이 많이 없으시죠.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을 차례로 올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계신 분들은 잘 따져보시고 갈아타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0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만큼 꽤나 강력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 등 확실히 다주택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숨통을 열어주어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과 DSR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의 의무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는 도중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죠. 11월 11일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폭등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광폭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지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